지난해 발표된 도심의 이제 주택 공급 이제 활성화 방안 안에도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규제 완화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오피스텔들이나 이제 한정적으로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안 상품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정말 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한 공간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라는 개념에서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과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피스텔은 정말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나중에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현재 근거 법령으로 현재 지배받는 것은 주택법입니다. 이건 주택입니다. 무조건 현재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내가 취득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과 포함되면서 주택수에 합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은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현재 건물들이 각 곳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철역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축물로 본다. 이 개념 자체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활용에 따라 좀 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가 어떠냐, 또 면적이 어떠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단지형 연립주택은 660평방미터 초과 한기동 바닥 면적이 전체적인 연면적이 현재 200평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현재 5층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5층 이하이면서 실제적으로 660평방미터가 초과되는 부분, 이하가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까지도 현재 연립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현재 단지형으로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연립주택 세대들이 현재 예전에 있던 것들은 가동, 나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주택 단지들이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은 대부분 5층 이하이면서 면적은 660평방미터, 200평이 초과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200평 이하여야 됩니다. 각 층의 면적을 합친 연면적이 200평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5층 이하입니다. 층수 제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5층에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 다 4층이나 5층 정도로 현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각 층의 합이 200평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전용 면적이 5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15평 이하인 또 욕실과 부엌이 있는 주택 이렇게 현재 개념이 정리가 돼 있고요. 욕실과 부엌이 있으면서 현재 전용 면적이 15평 미만인 아주 소형 주택을 얘기하는 거겠죠. 원룸형 주택은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말씀드린 대로 원룸은 실제로 분리형으로 해서 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거실과 주방과 모든 것들이 한 공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원룸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30평방미터 이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평방미터 이하로 15평 정도로 하나를 만들어도 되고 30평방미터 이하짜리를 두 개의 구성으로 거실과 방을 별도로 분리를 한 우리가 알고 있는 1.5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실이 별도로 있고 방이 하나 있는 그 구조까지도 가능하게 만든 게 현재 원룸형 주택이고요.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지하층 세대는 구성이 안 됩니다. 지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난해 어떤 식으로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됐냐면 말씀드린 도시지역 안에 건설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자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은 좁은 면적 50평방미터 이하, 공간 구석이 제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평방미터 이하 15평짜리 같은 경우는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2, 3인 가구가 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전용 면적을 최대 60평방미터까지 확대를 하고 10평방미터가 늘어나서 18평이 되겠죠. 18평을 공간 구성도 현재 침실 하나, 거실 하나에서 각각 하나씩 있던 거를 현재 최대 4개까지 침실 3개, 거실 하나까지도 이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게 지난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신축되고 있는 것들, 허가받는 것들은 대부분의 이 조건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2021년도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또 허가를 받았던 물건까지는 안 되겠지만 현재 시행령 발표가 되고 공표가 되고 시행되는 날짜에 따라서는 실제 그 이후에 허가받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침실 3개에 거실 하나 정도 되게 되면 2, 3인 가족에 정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로 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을 실제로 면적 자체를 그만큼 넓혀주고 또 거주 공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구성 왕하나 세대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한다. 공간 구성의 세대 완화는 실제로 전체 세대의 3분의 1로 현재 규제를 하고 또 부대 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한다. 부대시설이라는 얘기는 세입자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과부하 방지하기 위해서 3분의 1로만 또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취득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와 상가와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일 세율 4.6%의 오피스텔 취득세 거기에 부가세가 이제 별도로 붙는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업무 시설로 업무를 주로 하고 현재 숙식을 일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업무와 현재 주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그 형태가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거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되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이제 합쳐진 거죠. 거실과 주방을 독립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정말로 널찍한 공간에 누가 봐도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실제적으로 주택을 현재 겨냥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통 전용 면적이 59에서 84제곱미터까지도 현재 확대가 가능했고요. 3룸 4베이 형태로 해서 아파트 유사한 오피스텔이다. 지금 현재 많이 현재 신축됐거나 입주하고 또는 입주 앞두고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이렇고요.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 오피스텔은 대부분 다 상업지나 아니면 3종 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준주거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 상품이고 대부분 다 상업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상업용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 면적이라든가 세대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현재 그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또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을 갖춘 아파텔이 현재 등장을 했던 이유 때문에 당연히 현재 대안주거 상품이다 해서 아파트를 요즘에 많이 청약을 하고 또 현재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이들 또 현재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신축하고 준공했던 물건들은 대부분 다 현재 원래는 현재 바닥 난방이 안 됐던 상품입니다. 이거는 주거가 아니라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에 바닥 난방을 넣을 일은 없기 때문에 바닥 난방은 현재 2004년도까지는 없었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전용 면적 50평방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게 해줬다. 이거를 현재 2009년도에는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굉장히 확대해 준 거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120평방미터까지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120평방미터다 한다면 보통 35평, 36평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현재 주택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오피스텔 공급받는 사람이 3, 4인 가족이 충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각 방마다 난방이 안 된다면 그건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120평방미터까지 현재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줬다.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지난해 현재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대안주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차이점이 뭐냐, 건축 기준에 따라서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있다 없다. 실제적으로 발코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있습니다. 현재 설치 및 또 확장까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설치가 안 되면서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은 붙박이 가구 설치 공간까지도 난방시설이 필요하다. 붙박이장이 들어간 바닥까지도 난방이 필요한 거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바닥 난방 금지.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는 이랬지만 이게 120평방미터까지 현재 규제가 완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출입구는 복합용도로 건축할 때 주거시설 보호에서 출입구를 분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로 건축 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우리가 상가를 보게 되면 상가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건물들을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 출입구와 상가 출입구가 따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비상대피 공간은 발코니를 이용해서 비상대피가 가능하고, 또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피난 계단을 이용을 하거나 16층 이상일 경우에 피난 직통 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건축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일반 공동주택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오피스텔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 소음 방지라든가 주택 배치, 기준 척도라든가 공동시설, 주차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제가 엄격한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소음 방지라든가 주택 배치,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건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주차장부터 0.6세대, 세대당 0.6대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시설부터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주택 배치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더 덜 엄격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원룸형 주택들이 그만큼 신축이 많은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 부과 기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소유, 보유 여부냐 아니다. 또 이걸 따졌을 때 주거용으로 쓰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 무조건 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활용되게 되면 당연히 아닐 테고요. 거기에 취득세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1.1%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무조건 단일세율 4.6%, 거기에 부가세는 실제로 부가세 건물분에 대한 10%가 부가세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종부세에서 합산 제외되는 거는 오피스텔입니다. 그중에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셔야지만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거기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과세가 될 테고요. 동일면적의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높다. 전용률이 높은 부분도 있다라고 오피스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고요.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이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통화량이라든가 공과금 영수증 가지고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사업자로 쓰겠다고 해놓고 주거용으로 또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주소 이전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낸다? 이거는 현재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또 어떻게 내고 그 주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주택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양도할 때 이걸 주택으로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할 건지 업무로 쓸 건지 내 주된 상황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어떤 재산, 어떤 절세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의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모든 이제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주택 공급난이 좀 더 해소되기를 바랍니다.